네,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해서 기본적인 채팅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채팅 기능을 보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신이 메시지를 받은 쪽일 때 이제 특정한 사용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읽지 않은 상태인지 이 메시지 함에 출력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이제 이를 위해서 chat.dao에 들어가서 한 개의 함수를 더 추가적으로 넣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get all unread chat을 그대로 복사하신 뒤에 이제 그냥 unread chat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수를 만들어 주시고요. from id와 to id를 적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어떤 사용자로부터 도착한 메시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자, 차례대로 from id와 to id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특정한 사용자와 대화를 한 내용 중에서 얼마나 메시지를 읽지 않았는지, 즉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안 읽씹하고 있는 건지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이제 바로 챗박스 서블릿 또한 수정해줄 필요가 있어요. 이제 바로 여기에서 string unread라고 하셔가지고 얼마나 많이 안 읽었는지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현재 확인하고 있는 그 메시지 데이터에 한해서 얼마나 많이 안 읽은 상태인지 출력을 하도록 한번 해볼게요. 안 읽은 데이터가 없을 때, 즉 최신의 메시지까지 다 읽은 상태일 때는 이렇게 공백을 출력하도록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렇게 한 개 더 추가해서 가장 마지막에는 이 안 읽은 메시지의 개수가 출력될 수 있도록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이렇게 수정을 함으로써 자신이 받는 사람일 때에 한해서 현재 읽지 않은 메시지의 개수를 함께 이렇게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바로 box.jsp 페이지로 가신 뒤에 스크립트를 수정하도록 할게요. 자, 챗박스 펑션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됐죠. 이렇게 result i 4 넣어가지고 하나의 값을 더 받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 addbox라는 이름의 함수를 수정해 주시면 되겠죠.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의 라벨을 추가해서 현재 얼마나 읽지 않았는지 출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정말 간단하죠. 또한 지금은 메시지함에 출력되는 메시지가 시간에 대해서 오름차순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가장 최근에 온 메시지가 위쪽으로 올라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이제 이를 내림차순으로 출력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바로 챗박스 서블릿으로 가신 뒤에 이제 순서만 역순으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chat_list.size에서 1을 뺀 값부터 시작을 해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까지에 한해서 i를 1씩 빼가면서 이제 모든 메시지에 대한 처리를 해주는 거고요. 이제 i가 0이 아니라면 이렇게 다음 데이터가 있다는 것이니까 이렇게 알려주면 되고요. i가 0일 때는 마지막 데이터니까 이 부분을 출력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정말 성공적으로 간단하게 이제 시간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설정까지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네, 이제 한번 세로 고침을 해서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세로 고침을 해보시면 약간의 오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한번 개발자 도구를 실행해서 어떤 오류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채트박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출력이 되는 것 같은데요. 뭐가 문제일까요? 네, 지금 add박스의 매개 변수로 제가 데이터를 안 넘겨줬네요. 이렇게 매개 변수의 unread를 제대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제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이렇게 현재 안 읽은 메시지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잘 출력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123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한번 안녕이라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기본적으로 메시지함에 갔을 때 가장 최근에 보낸 안녕이라는 메시지가 위쪽에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또한 한번 이어서 이 777한테도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볼게요. 이렇게 총 2개의 메시지를 보냈죠. 이렇게 가장 최근에 보낸 메시지는 항상 제일 위쪽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제 한번 777로 회원가입을 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또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 회원한테는 메시지를 보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한 예외 처리는 해주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아마 근데 지금까지 제 강의를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제 그런 기능 정도는 쉽게 구현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강의에서는 딱히 언급하지 않고 넘어갈게요. 이렇게 바로 메시지함으로 가보시면은 이소룡이란 사람한테 어떠한 메시지가 2개가 전달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근데 지금 출력되는 위치가 조금 이상해요. 이 내용을 이 H5 태그 안쪽으로 한번 옮겨줄게요. 이렇게 옮겨주시고 다시 한번 세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메시지 바로 오른쪽에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상당히 모양새가 나쁘지 않아요. 어떤 사용자한테 몇 개만큼 게시글을 안 읽었는지 출력이 잘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한번 이제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소룡이라는 사람한테 어떠한 메시지가 전달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다시 이렇게 메시지함으로 갔을 때는 이제 메시지를 읽은 후에는 안 읽은 메시지의 개수가 출력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성공적으로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까지 해서 기본적인 채팅 기능들이 전부 다 구현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보완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보완해야 될 게 상당히 많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이 정도면 기본적으로 실제 사용자들이 크게 어려움 없이 채팅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이렇게 특정한 사용자를 검색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성공적으로 잘 보낼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기본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웬만해서는 이렇게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한테는 메시지를 전송하지 않게 되겠죠. 물론 이제 실제로 실서버를 운영할 때는 이렇게 바로 chat.jsp로 이동해가지고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한테 어떠한 메시지를 전송하고자 할 때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사용자이기 때문에 전송할 수 없다는 그러한 오류창이 나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거예요.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채팅 기능이 구현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한번 이제 프로필 사진 등을 설정하는 기능을 구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